만약에 사주 60갑자를 나눠서 60명을 나눠가지고서 보자면 가장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개축생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최고 안 좋은 게 여름하고 겨울이라고 하면 최고 좋은 거는 봄과 가을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병오년에 가장 이속이 있고 나쁜 운에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개축시밖에 없어. 이 시대의 중역이 될 때인데 이상하게 73년 정도 같은 내년이 좋은 경우가 많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 병오년 운세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73년생 소띠분들의 운세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소띠분들은 개축 백호대살이라고 하거든. 그래가지고 지혜로운 가운데, 왜냐면 개수랄 지모라고 그래. 에? 지모라는 것은 모사라고 하는 거거든. 그 중국놈들은 모사로 이루어진 나라야. 중국놈들이 믿지 못한다는 게 그거거든. 모사를 당연시 여겨. 왜냐면 5, 16국 또 그리고 전쟁이 끝도 없이 있었잖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 반도처럼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도 중국이 맨날 쳐들어와가지고 피곤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사가 아주 상용시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모사책이 있어. 손자병법, 육도삼략, 맨 계략 모략 36개 중에 최고의 계략은 줄행랑이라. 도망가면 된다. 안 싸우고 도망가면 된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살아나온 민족이 중국놈들이기 때문에 중국놈들을 조심해야지. 중국놈들한테는 개수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개축년생을 중국놈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비유해서 설명하자컨대 그 개수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살살 애교살도 좀 있는 것이고 지혜롭고 어디 가나 적응을 잘하고 분위기도 잘 맞추는데 개수는 무리거든. 축이라는 건 새벽 2시고 양력 1월달이거든. 엄동설한이거든. 냉혹한 데도 있는 거라. 그래서 그게 백호대살이 되는 거야. 억지로 꽤 맞춘 거예요. 억지로 꽤 맞춘 거기 때문에 또 근거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하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억지로 꽤 맞춘 건데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못 먹는 물이 될 수 있거든. 너무 차가우니까 그걸 백호대살이라. 백호라는 건 흰백자 호랭이 호자거든. 하필 왜 흰백자 호랭이 호자라는 거기에 우리 흰색은 나무가 하얗게 말라 죽었다고 그러잖아. 살인을 의미하는 거거든. 중병 환자들, 암 걸린 놈들 얼굴이 하얗잖아. 그걸 안 좋게 보는 거거든. 그거를 금으로 얘기하면 숫자가 사고금이야. 그래서 사자 구자를 나쁘게 보는 거란 말이야. 죽일 사자가 되는 거고 이금치사의 자리가 되는 거라. 이금치사, 금이라는 것은 금이라는 가을이거든. 가을이면 축풍낙이거든. 근데 가을 와야 일이 돼. 박정희 대통령이 경신생이잖아. 경신일이거든. 경신이 금이거든. 추상같이 험하거든. 그러나 결실을 이뤄낸 거라. 아무나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아무 대통령이 계속되고 있잖아. 한 10년 내에. 그래서 성질이 있어요. 애교가 있는 것 같고 지모가 있는 것 같은데 백호대살에 그러한 성질이 있어. 또 조상 중에 6.25 전쟁 때 총 맞아 죽었다든지 흉사를 겪고 돌아가신 분들이 한두 명씩 있어요. 그런 거가 하나의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지혜롭고 신용이 있으면서 예의가 바르고 의리가 있다. 개축생 분들의 2026년도는 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개축생들, 그냥 사주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2000 병호생이 병호년이잖아요, 내년이. 병호년이 가장 좋은 사주를 만약에 사주 60갑자를 나눠서 60명을 나눠가지고서 보자면 가장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개축생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60급자 중에서 가장 좋은 게 개축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굳이 나누자 그러면은. 그렇게 사주 보는 사람은 없는데 예, 지금 그렇게 띠별로다가 60갑자로 사주를 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갑자기 얘기하자면 한 30% 이상, 다른 데 사람들은 25% 이상 좋은 사람은 좋고 아주 나쁜 사람은 25% 완전히 나쁘다고 볼 수 있거든. 최고 안 좋은 게 여름하고 겨울이라고 하면 최고 좋은 거는 봄과 가을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다 25%씩은 누구나 있단 말이야. 내년에 안 좋은 게. 근데 만약에 띠만 가지고서 꼭 얘기하자 그러면은 병오년에 가장 이속이 있고 나쁜 운에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개축시밖에 없어. 개축년생. 그것이 바로 73년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73년생들이 나이가 50
53세가 됐거든. 내년에 54세잖아요. 이 시대의 중역이 될 때인데 이상하게 73년 정도 같은 내년이 좋은 경우가 많아. 왜냐면 개라는 게 물인데 축이라는 건 양력 1월을 얘기하는 거든. 1월의 물은 너무 차갑거든. 근데 물만 임자생처럼 물만 돼 있다. 그러면 충돌이 나. 물하고 불하고 충돌이 나거든. 근데 땅이 얼은 거거든. 병 5년은 태양이 뜨는 거기 때문에 땅이 녹으면 물이 흘러가거든. 근데 임자생 같은 게 72년생은 물이거든. 불하고 충돌이 나는 거야. 불이 들어오면 땅이 녹아서 물이 흐르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임자생도 개축생도 물이 많은 거고 임자생도 물이 많은데 내년에 임자생들은 매우 시끄럽다고 본다 그러면은 개축생들은 그렇게 덜 시끄러워. 왜냐면 불이 화생토가 되니까 땅에서 불기운 다 빨아먹거든. 그러니까 개축생은 아무리 어려운 놈도 부도까지는 안 나. 정말 사주가 더러운 놈 부도 나도, 임자생은 사주 나쁜 놈 중에 반이 부도 난다고 하면은 개축생은 사주 나쁜 놈이라도 25%밖에 부도 안 난다. 요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서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또 이거를 딱 이해하려 개축생이 다 좋다고 해도 그러면 이상한 댓글 달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은 73년생 소띠분들 중에서 2026년도와 잘 맞는 월생은 몇 월생 분들일까요? 그런 1월달생이 개축년의 1월달생은 추워도 또 더 춥거든. 그래 병월이 되면은 얼은 땅이 해동이 되는 그런 일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또 양력 4월생, 또 양력 8월생, 9월생, 11월생, 12월은 조금 그래. 12월은 약간 시끄러운데 12월생까지 그런 생들은 내년이 매우 좋죠. 왜냐면 개축이 너무 꽁꽁 얼어. 양력 1월을, 개축생은 양력 1월이라고 보면 돼요. 임자생은 양력 12월이라고 보면 된단 말이야. 12월은 물의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개축생은 봄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 그 태양이 뜬 거거든. 개축생들한테 육식갑자 중에서 가장 좋은 한 해를 뽑으라면 개축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 그런 얘기는 내가 안 했는데. 맞아요. 이때까지 한 적 없습니다. 개축생한테 가장 좋은 애가, 그러니까 띠 하나만 가지고서만 60명 중에 내년이 제일 좋은 사람이 우연찮게 개축생을 얘기했는데 개축생에 대박 나는 사람은 잘 맞았다고 하겠지. 그지만 또 안 좋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안 좋아도 극도에 이르질 않아. 조심해야 되는 월생들도 있어요. 개축생이 조심해야 될 월생. 네. 개축생이 조심해야 될 월생 같은 내년에, 특히 내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심해야 될 월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내년을 기준으로 해서 개축생의 내년에 극에 이르는 거는 없어. 응? 특별히 만약에 이렇게 될 수 있지. 이렇게 될 수 있어. 만약에 축월이 있어서 미월이 축년이 미월생이면, 미월이 몇 월이에요? 미월이면 양력 7월생이거든. 미월이 되게 되면 충이 되거든. 충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토충은 붕충이라고 해가지고 크게 소용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또 술월은 10월생을 또 술월이거든요. 그러면 축술형이 되거든. 축술형이 되거든. 근데 이 술토하고 미토가 다 뜨겁거든. 그 낮 시간에 태어났다. 낮 시간에 태어났고 술토하고 미토가 축토를 때리고 있는 와중에 이거는 뜨거운 땅들이니까 불이 오게 되면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거든. 그래도 화생토 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다른 띠보다는 그런 이제 월에 양력 6월이나 10월이나 이런 때에는 조금 흙이 뜨거워질 수 있거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좀 더 정밀하게 되면 무조건 낮 시간에 해야 돼. 이건 새벽 시간은 치우고 12시에 태어나거나 11시 반, 12시, 오후 3시 정도에 태어난 사람은 차가운 해에 태어나도 뜨거워질 수 있거든. 그때는 병원년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개축년생이 전반적으로 내년이 그렇게 뜨거워도 개축년생은 크게 해를 받지 않아. 복받은 개축년생이라고 볼 수 있지. 지혜롭고 지모가 있는 사람이 우직하기는 어렵거든. 근데 지혜롭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소띠 우직하거든. 우직하거든. 그래서 그게 지혜로우면서도 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기도 하고, 물이라는 게 어디 가서나 적응을 잘 하는데, 또 토성인 신용을 중시 여기고, 신용을 중시 여긴다면 자기가 신용 있게 행동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소띠라는 것이 우직하고 과묵하다는 이야기야. 근데 소는 기름이 굳는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 기름이 굳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심혈관 질환 계통을 매우 주의해야 돼요. 특히 사주에 개축년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로 암하고 인연이 조금 있어. 그래서 조상 중에 요즘에는 다 암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말이 하기가 그래요. 옛날 같으면 집안에 암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 암 걸려서 많지 않았거든. 요즘 다 암 걸리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쓸데없이 보여도 암이라든지 그런 고질병이라든지 당뇨, 신장질환 이런 걸, 또 우리 혈관질환 얘기 다네.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걸
특별히 다른 띠보다 좋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병운년이 좋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너무 냉하고 또 금기, 속으로는 매우 흑백이 너무 분명해서 남들하고 얘기할 때는 귀여우면서도 냉정하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거든. 끊을 때는 딱 끊고 안 보면 두 번 다시 안 보는 기질이 개축생한테 그런 게 있어. 애교도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신용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적당하게 처세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원래 적당한 사람들이지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